사람들이 섹스 리스라고 그러죠. 성부제 커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에 대한 여성의 걱정이 성교에 미치는 영향, 아니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인권의 기본 권리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인생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거든요. 아유, 그런 거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필수예요. 그래서 여성은 근데 지금 현대 사회 여성들이 임신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임신에 대한 걱정이 많으면 성교통, 질건조증, 더불어 방광염, 전정염, 질염으로 이어지고요.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작용하고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부정적인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뭐 어쩌다 내가 애가 생겨서 결혼도 하고 30년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어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피임에는 영구적인 피임법도 있고요. 그러고 이제 성교 후에 먹는 사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분이 율리프레스탈 아레스테이트랑 레보노게스트랑 LNG, UCP라 그러거든요. 사후피임약. 이제 환자들이 하는 단어예요. 베라너플. 사피 처방전 받아서 갖고 와. 이런 말이 카톡방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율리프레스탈 아레스테이트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잘못 알려지거나 환자들은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원하세요. 응급피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떨쳐버리고 최근에 의학이 굉장히 발전돼서 응급피임의 관리에 대한 지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식사를 하죠. 뭐 멋진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샐러드에 수많은 에이드들을 시켜서 같이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에이드를 쏟았어요. 그리고 이 스파게티에 있는 토마토 페이스트가 옷에 다 묻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실크, 로방천의 네플라우스에 다 묻었어요. 소스가. 왜냐하면 이 여성은 좀 불안해 있거든요. 배란기, 임신. 네,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있으니까 눈을 맞추기도 어렵고 컵을 들 때 잘못 들어서 컵이 쏟아질 수도 있고요. 내용물이. 그럼 데이트는 그날 망한 거 아니에요? 여성이 좀 왠지 불안정한 느낌을 주면 상대방도 그런 느낌을 받겠죠. 어떻게 율리프레스탈 아세테이트 사업임약이 작용하느냐. 생리하고 알들이 커요. 그래서 배란기, 생리랑 생리 중간쯤에 생리를 40일에 하는 사람도 있고 50일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중간쯤에 알이 하나 커진 다음에 빵 터져요. 요새 말로 빵 터져요. 빵. 그런데 이 중간에 빵 터질 때 호르몬이 스파이크예요.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해서 배란을 늦춰버려요. 그리고 배란기 전에 나오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후에 프로제스테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작용을 하거든요. 유피가 선택적으로 프로제스테론 수용체에 작용을 해요. 근데 도대체 환자들이 불안해하는데요. 수십 년간 이 약은 자궁근종의 치료제로 써왔어요. 근데 그때는 매일 먹어야 되고 몇 개월씩 먹고 1년, 2년을 드시고 용량이 많죠. 그렇지만 사업피임약은 단지 30ml고요. 그러니까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2009년, 2016년, 2010년 이렇게 오래전에 이미 승인을 했고 보통 약이라는 것은 승인하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승인을 하고 나서도 계속 모니터를 하는 게 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역적인 피임법으로 굴이라든지 호르몬 루프를 안에 넣을 수도 있죠. 율리프레스탈 아세테이트는 데이트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드시는 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있으니까 데이트 전에 데이트할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LNG 계통 우리가 ECP를 Early Contraceptive Pill,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데이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는 거예요. 개발된 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저한테 처방 받을 때 그랬어요. 부작용은 없나요?
여러 가지 아주 불안해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그냥 믿고 두세요. 믿고 두세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나요? 근데 율리프레스탈 아세테이트는 5일까지, 그리고 LNG 계통 레보노게스트랄은 3일까지예요. 다른 부작용은 안 생겨요. 조금 두통이 나고 구역질, 복통, 생리통 등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피임을 약을, 그러니까 사후 피임약을 드시고 나서 5일간은 다른 피임법을 시작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또 성교도 5일 동안, 왜냐하면 내가 지금 먹은 약이 향후 5일간에 무슨 다른 데이트가 있을 때도 커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우려가 있으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시는 날 여기 구리루프 같은 것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구리루프는 꼈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빼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배란을 지연시킨다. 그 다음에 또 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배란이 지연됐으니까 그 다음에 데이트가 또 있으면 그 다음에 데이트는 성교는 임신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후피임약을 드시고 5일간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사랑은 반드시 콘돔을 쓰신다거나 체외 사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어떤 여성은 44kg고요. 어떤 여성은 120kg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피임의 실패율은 과체중의 여성에서 조금 더 높아요. 그렇지만 내가 과체중이라고 약을 2개를 먹으라고 얘기한 논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페이퍼로. 그런데 모유수유라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같이 모유수유를 할 때 정말 완전히 우유를 하나도 안 먹이고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모유만 의존할 때는 사실 산후 3주까지는 응급피임이 필요 없어요. 3주나 6주. 그런데 보통 완모가 안 되고요. 완수모가 안 되고 그냥 다 모유수유랑 그 우유랑 같이 먹이게 돼요. 그러면 완전히 피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율리프레스탈 아세테이트랑 레보노게스트랄이 있는데 율리프레스탈을 제가 먹었어요. 그럼 모유수유는 그러니까 일주 동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LNG 계통의 사후피임약은 모유수유하면서도 오케이. 결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신에 대한 걱정을 그만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피임이 안 돼 있으면 사후피임이 있다. 선생님을 만나서 임신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얻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은 정확히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랑 자기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할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배란 시기는 예측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배란기는 원래 생리랑 생리 중간쯤이라고 얘기가 돼 있지만 요즘에 생리불순이 너무 많아서 배란이 좀 불규칙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은 모든 성교는 임신으로 이어진다. 아니에요. 피임하지 않은 성교는 때때로 임신을 초래해요. 피임하지 않은 성교가 다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후피임약을 먹으면 임신이 돼서 낙태를 하게 된다. 아니에요. 실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은근피임법은 데이트 그 다음날만 가능하다. 아니에요. 모닝 애프터 필이지만 5일, 3일. 하지만 가능한 한 as possible as earlier time. as possible. 가능한 한 빠른 시간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응급피임약을 드시면 성적인 또는 피임의 위험이 증가된다?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교육이 잘 되기 때문에 다른 피임법, 연구피임법, 가역적인 이런 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사후피임약 먹으면 나중에 불임된다며요. 아니에요. 그달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먹었는데 그 다음에 데이트도 연속적으로 보호를 해준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먹고 이틀 뒤에 배란을 지연시켰는데 이틀 뒤에 또 사랑을 나눴어요, 성교를. 오히려 그 임신은
그 성교는 임신이 촉진되겠죠. 배란이 늦춰졌으니까. 모든 경우에 임신을 방지한다. 아니에요. 어떤 피임법도 100%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후 피임약 투여 후에 임신으로 이어지는 퍼센트예요. 24시간 안에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훨씬 더 임신율을 낮춰요. 이거 율리플레스탈 아세테이트는 0.9니까 1000명 중에 하나예요. 24시간 안에는. 이것은 10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퍼센트가 낮아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시간이 늦을수록 임신으로 되는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율리프레스탈 아세테이트를 제가 먹었어요. 아니면 LNG 계통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이틀 뒤에 데이트가 있어서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법상은 한 주기당 하나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뒤에 데이트를 한 게 오히려 임신율이 촉진시켜서 또 드시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율리를 먹었다가 LNG 계통으로 바꾸면 약물의 교차 반응이 생겨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한번 너무나 심각하게 걱정을 해서 피임약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피임약을 시작할 때 피임약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피임약을 시작할 때 원래는 피임약을 먹는 원칙은 생리하고 드시는 건데 이렇게 피임약을 드실 때는 시작할 때는 에스트로겐과 디에노게스가 섞여 있는 건 7일 뒤부터, 에스트라디올 발레이트랑 디에노게스랑 섞여 있는 거는 9일부터, 링은 7일부터, 황체 프로제스테론 계통이만 들어있는 건 이틀 뒤부터, 다른 프로제스테론 전용 임플란트 같은 것은 7일 뒤부터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안에 하시면 내가 먹은 그 피임약의 효과를 교차 반응이 일어나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때로는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고 바로 구리루프를 하시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신에 대한 걱정, 의심이 너무 크셔서 내가 오늘 멋진 데이트를 계획했는데 다 망가뜨려서 관계 문제를 만드시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오늘 배란기 같으면 그 다음날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드십시오. 국내에서 시판되는 사후 피임약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데이트하는 중간에 너무 걱정이 많으면 데이트 다 망가뜨리고요. 그런 데이트는 방광염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사람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분비물도 나오고 심장도 빨리 뛸 수도 있고 얼굴도 빨개질 수가 있거든요. 질도 수축하고. 그런데 자율신경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마치 음식을 씹을 때 입에 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같은 상황을, 질의 분비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방광염도 오고 질염도 오고 배도 아프고 그게 만들어지는 게 성교통을 만들어서 관계에 부정적인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피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걱정, 근심. 내가 계획할 때 임신해야 되고요. 네, 사후 피임약.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